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대선을 9개월 앞두고 엑스파일이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의혹들이 담긴 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검증됐는지는 드러난 게 없습니다. 문서의 존재만으로도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잠시 뒤 엑스파일 의혹을 증폭시킨 정치평론가 장성철 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JTBC와 리얼미터가 실시한 대선 관련 정기 여론조사 결과부터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 격차가 불과 2.7%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정기조사를 시작한 뒤에 가장 좁혀진 격차입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입니다. 다음 대선에서 누굴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32%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도 29.3%, 오차 범위 내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두 주자의 격차는 2.7%포인트. 지난달 조사 때보다 수치 자체도 더 좁아진 셈입니다. 두 사람에 이어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홍준표 의원, 추미애 전 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는 양자 대결을 가정해 물었을 때도 4.6%포인트 차 오차 범위 내 대등한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각 진영에선 일부 주자들의 소소한 약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권에서는 출마를 공식화한 추미애 전 장관이 순서로만 보면 이재명, 이낙연 두 주자의 뒤를 바로 이었습니다. 범야권에선 조만간 출마 여부를 결단하겠다고 밝혀둔 잠룡 최재형 감사원장이 순서상 앞쪽으로 온 게 눈에 띕니다. 정책 경쟁보다는 구도가 좀 고착화돼서 유권자들의 느끼는 이제 이슈 피로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좀 요구하는 상황이라고도. 이번 조사는 JTBC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전국에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른바 빅2의 구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로 두 주자 앞에 놓인 과제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최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최근 행보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이른바 전원 정치를 중단하고 야당 입당 여부를 밝힐 때가 됐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겁니다. 공감한다가 54.7%, 공감하지 않는다가 33.8%로 이젠 적극적으로 움직이란 주문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지난달엔 반대였는데 한 달 만에 뒤집힌 겁니다. 대통령이 안 돼야 할 후보를 묻는 비선호도도 조사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이번에도 1위였는데 두 달 만에 8.1%포인트가 더 늘어난 게 눈길을 끕니다. 시민들은 역시 길었던 전원 정치를 꼬집습니다. 이미지가 별로 없다는 인상이 제일 좀 큰 것 같아요. 전면적으로 대통령 후보에 나갈 거면은 더 이제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 사람이 앞으로 나오는 모습들은 더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은 29.3%. 최근 석 달간 조사에서 30%를 초과해 치고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른바 박스권에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당내 비주류로서 당장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는데도 보다 압도적인 일반 대중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주자로서 정권 교체 여론이 계속 높게 나오는 것도 이 지사로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과반이었습니다.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선 찬반이 오차범위 내였지만 인구 노령화 국면 속 50대 이상에서는 10명 중 6명꼴로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뜨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현 정권이 사람들의 회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논란의 윤 전 총장 엑스파일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종류의 문서가 있다. 아니다. 요약본도 있다. 봤더니 문제가 있더라. 아니다. 청문회 재탕 수준이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엇갈리는 주장들이 오늘 쏟아졌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입장은 무대응입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장성철 소장은 양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윤석열 엑스파일을 입수했다고 주장합니다. 각각 10쪽 분량인데 하나는 윤 전 총장의 신상이 출생부터 현재까지 망라된 것이고 나머지는 윤 전 총장과 부인, 장모 등
주체별로 의혹을 정리해놓은 문서란 겁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20쪽 분량의 문서를 축약한 요약 파일이 존재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들 파일 속에 담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장 소장은 의혹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은 채 윤 전 총장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장 소장은 야권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반면 요약 파일을 봤다는 또 다른 야권 인사는 JTBC에 과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나온 얘기들을 정리해놓은 수준의 내용이라며 X파일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윤 전 총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선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이라면서도 내용 없이 회자되는 X파일은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짜증만을 유발할 뿐입니다.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미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고. 이번 논란을 윤 전 총장에게 입당을 압박하는 계기로 삼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파일 작성 주체로 의심받을까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파일 자체를 보지 못했다면서도 윤 전 총장이 의외로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X파일에 무게를 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 측은 장관급을 지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캠프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X파일을 직접 봤다는 분입니다. 정치평론가로 활동 중인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장성철 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궁금한 부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힘들겠구나라고 판단한 결정적인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그 파일에 보면은 대략 한 20가지 정도가 적시돼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보면은 뭐 이미 문제가 없었던 것도 있었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인데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니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닌데 계속 의혹을 제기하다가 의혹에 해명만 하다가 결국에는 선고기간이 다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 측의 현재의 전력과 대응 방식, 대응 방안 이런 것으로는 좀 방어하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청문회나 언론 보도 또는 그동안의 시중에도 여러 이야기가 떠돌았는데 그 외에 새로운 내용도 있었습니까? 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문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0페이지짜리 4월 말에 작성된 문건이고요. 예. 거기에는 그냥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총정리한 문건이었어요. 뭐 언제 태어났냐, 어디냐, 뭐 처는 누구냐, 장모는 누구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의혹들은 무엇이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다른 문건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 문건에는 윤석열 의혹, 처 의혹, 장모 의혹 이렇게 3개의 챕터로 되어 있고 그 의혹들에마다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예. 아, 이거는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재거리다. 이것은 청문회 때 나왔던 것이다. 이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려는 측에서 썼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문건이 저는 좀 문제가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그 두 번째 문건 내용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느낀 부분이 있었나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고 법적인 문제와 대선 후보로서 검증을 받으면서 정치적, 윤리적, 도덕적 그런 검증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법적인 거는 어쨌든 재판받아야 되고 기소돼야 되고 뭐 대법까지 가려면 선거가 끝나는 것이니까요. 예. 우리가 많은 공직 후보자들을 검증할 때 법률적인 문제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것이 같은 차원의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장 소장은 야권 인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권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고요. 그런데 야권에서 힘들겠다는 말이 나왔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아군이 맞냐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페이스북에 글을 쓴 취지는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대략 일주일 전에 이걸 문건을 2개를 입수했고요. 그동안은 일주일 동안 읽어봤고 고민을 해보니까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방어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야권에서 활동했지만 제가 지금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요. 국민의힘 당직자도 아닙니다. 예. 제가 정치 평론하는 사람으로서 제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과 인식을 제 개인 SNS에 올린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놀라운 현상 같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고 정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는 분명히 검증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포장지만 보고 살 수는 없다. 내용물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러한 검증의 파고를 잘 넘기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한 검증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제가 밝힌 것에 대해서 저를 배신자라든지 공작 정치를 하는 사람 아니냐라고 예. 매도하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불쾌한 일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풍문 외에도 정밀 조사된 부분도 있다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네. 이건 그 앞서도 공격하는 쪽에서 작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작성했다고 추측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정밀 조사라는 건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못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건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앵커님께서는 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일까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의혹을 정리를 해놓고 그 의혹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써먹을까, 공격을 할까, 이러한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좀 하나 문건 중에 의심스러운 거는 그 개인과 아니면 다른 한 곳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 거기 좀 적시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앵커님 본인 계좌에 돈이 얼마 들어있다라는 것은 본인과 금융기관만 알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한 항목이 하나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쪽이 좀 개입한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예. 그러면 그냥 문서를 공개해 볼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근데 그 문서 공개하면은 제가 명예훼손으로도 걸릴 수가 있고, 제가 그 문서를 공개한다면 제가 진짜 윤석열 안 되게 하려는 정치 공작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총장 측에 전달하겠다라고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었고, 당에 전달하려고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를 했지만 전화도 안 받았고 콜백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스스로 이거를 공개한다, 이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전 총장 쪽에서도 연락이 있거나 혹은 연락을 하셨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쪽에서 연락이 없었고 저는 연락을 할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에 예. 저는 제가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의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